안녕하세요. 어려운 보험 약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는 인생설계연구원입니다. 사고로 손목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깁스도 했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았고 병원에서는 뼈가 잘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난 뒤에도 손목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건을 들면 아프고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고 전처럼 손을 못 쓰니까 후유장애 보험금이 나오겠죠? 또는 병원에서 후유증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의사도 후유증이 남는다고 했으니 후유장애 보험금이 나오겠네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유증이 남았다는 것과 보험약관상 후유장애에 해당한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후유증과 후유장애는 무엇이 다른지,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는 어떻게 다른지, 장애 분류표와 장애 지급률은 무엇인지, 언제 장애를 판단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유증과 후유장애는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후유증입니다. 후유증은 일상적으로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통증이나 불편함, 증상 등을 넓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수술 부위가 계속 저린 경우, 골절 후 날씨가 흐리면 아픈 경우, 허리 치료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손목이나 무릎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경우, 이런 상태를 흔히 후유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후유장애는 무엇일까요?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장애는 단순히 아프거나 불편한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행 장애분류표 예시에서는 장애를 상해나 질병에 대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훼손 또는 기능 상실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또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유증은 치료 후 남은 불편함을 넓게 표현하는 말이고, 후유장애는 그 상태가 보험약관의 장애분류표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후유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후유장애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장애분류표에 정해진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치유된 후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가 끝났으면 바로 후유장애를 판정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치유된 후는 단순히 병원에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치료를 더 해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의 증상과 기능 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아직 깁스를 하고 있거나 수술 직후라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관절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상태를 곧바로 영구적인 장애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 장애 분류표 예시에서도 치료 과정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하지 않고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려우며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치유된 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불편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는 다릅니다. 후유장애 담보에는 대표적으로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가 있습니다. 두 담보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릅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애 상태가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면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된 경우,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경우,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된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상해보험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실제 상해 후유장애 담보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상 장애 상태가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보험 기간 중 진단된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애 상태가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면 뇌질환 이후 신체 마비가 남은 경우, 질병으로 장기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 질병 때문에 신체 기능 상실이 남은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인지와 장애 분류표상 지급률을 확인합니다. 장애 분류표란 무엇일까요? 장애 분류표는 신체 부위별로 어떤 상태를 장애로 볼 것인지, 장애 정도에 따라 몇 %의 지급률을 적용할 것인지 정해놓은 표입니다. 장애 분류표에는 보통 눈, 귀, 코, 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팔과 다리, 손가락과 발가락, 흉부, 복부 장기, 비뇨 생식기, 신경계와 정신행동 등 다양한 신체 부위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목이 불편하다고 해볼게요. 보험에서는 단순히 손목이 많이 아픕니다 라는 말만으로 지급률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목 관절이 정상보다 얼마나 덜 움직이는지, 관절이 굳었는지, 근력이나 신경 손상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손목 골절 사례로 쉽게 설명해 볼게요. A씨가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수술과 재활치료를 모두 받았지만 치료가 끝난 뒤에도 손목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후유장애 여부를 확인하려면 몇 가지 순서대로 봅니다. 첫 번째, 사고와 장애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손목 움직임 제한이 이번 골절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인지 확인합니다. 사고 전부터 손목 질환이 있었거나 다른 질병이 기능 제한에 영향을 줬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상태가 일시적인지 고정된 상태인지, 깁스를 막 풀어서 관절이 일시적으로 굳은 것인지, 재활치료를 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기능 제한이 남은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현행 장애 분류표 예시에서는 깁스 등으로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생긴 일시적인 기능 장애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절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됐는지, 의사가 손목을 실제로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측정을 합니다. 현행 장애 분류표의 팔 관절 예시에서는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됐는지에 따라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예시에서는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1 이하, 2분의 1 이하, 4분의 3 이하로 제한된 정도에 따라 장애의 수준을 나눕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률과 판정 기준은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능이 얼마나 제한됐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장애 지급률이란 무엇일까요? 장애 분류표에는 장애 정도별로 장애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례형 후유장애 담보에서는 후유장애 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과 인정된 장애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1억 원이고 약관상 장애 지급률이 10%로 인정이 됐다면 계산상 후유장애 보험금은 1억 원에서 10%인 1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특약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약은 3% 이상 장애, 50% 이상 장애, 80% 이상 고도 후유 장애처럼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에 후유 장애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장애가 조금만 남아도 무조건 1억 원 전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상품 안내와 약관에서도 후유장애 보험금은 장애 분류표의 지급률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거나 가입 금액의 지급률을 곱해서 산정하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장애는 언제 판정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고가 난 지 180일이 지나야만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끝나고 상태가 고정된 시점과 각 신체 부위별 장애 판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많은 약관에서는 사고일 또는 질병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안에 장애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에 의사 진단을 바탕으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판단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장애 분류표에서 별도의 판정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180일이 지나면 무조건 장애보험금이 나온다도 아니고 180일 전에는 절대 장애를 판단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정확한 판정 시기는 부위, 치료 경과, 장애 상태와 약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구 장애가 아니면 무조건 안 될까요? 장애는 원칙적으로 장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 상실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현행 장애 분류표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치료가 끝난 뒤에 장애가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적용하도록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역시 모든 계약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입한 시기와 상품의 장애 분류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진단서만 받으면 보험금이 바로 나올까요? 장애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장애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장애 진단서와 함께 사고나 질병과의 인과관계, 장애가 발생한 시기, 장애의 내용과 정도, 치료 경과, 앞으로 호전될 가능성, 약관상 장애 분류표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장애 분류표 예시에서도 장애 진단서에 장애 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애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 가능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 진단서는 지급을 보장하는 서류가 아니라 약관상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입니다. 보험금 확인에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후유장애 보험금을 확인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다음의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서, 사고 경위서와 사고 관련 자료, 최초 응급실 또는 초진 기록, 수술 기록지, 입원, 통원, 치료 기록,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 검사 결과, 관절 운동 범위 측정 자료, 근력 검사 또는 근전도 검사, 재활치료 기록, 사고 전 동일 부위의 치료 기록, 가입한 후유장애 특약의 약관과 장애 분류표, 손목이나 무릎처럼 관절의 기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아프다는 표현보다 관절 운동 범위처럼 객관적으로 측정된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가 후유증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후유장애다. 아닙니다. 후유증이라는 표현과 보험약관상 후유장애 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크게 했으니까 장애보험금도 많이 나온다. 수술의 크기보다 치료 후 실제로 남은 기능 상실과 장애 지급률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 통증이 심하면 장애 지급률도 높다.
통증은 중요한 증상이지만 통증 정도만으로 장애 지급률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기능 상실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 장애 진단서만 발급받으면 지급이 된다. 장애 진단서는 중요한 근거 자료이지만 가입한 특약의 지급 사유와 장애 분류표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 후유장애 보험금 1억 원이면 장애가 생겼을 때 1억을 전부 받는다. 비례형 담보라면 가입 금액에 인정된 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도 불편하면 바로 장애다.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은 장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 경과와 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유증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통증이나 불편함 등을 넓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후유장애는 치료 후에 남은 상태가 보험약관의 장애 분류표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후유증이 있다와 후유장애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된다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보험에서는 상해 또는 질병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 후 상태가 고정이 됐는지, 일시적인 증상인지, 장애 분류표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의 장애 지급률이 인정이 되었는지, 해당 후유장애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손목 골절 후에 움직임이 줄었다면 단순히 불편하다는 사실보다 실제 관절 운동 범위가 약관 기준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크더라도 실제 보험금은 장애 지급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을 치료한 뒤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정말 답답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불편함의 크기나 수술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치료 후 남은 상태가 내가 가입한 특약의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보험증권에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후유장애, 50% 이상 후유장애,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같은 담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어려운 보험약관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